네, 안녕하세요.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파월은 바뀐 것이 없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산하고 웰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웰컴텍. 네. 네, 파월은 바뀐 것이 없다. 이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호재죠. 왜냐? 최근에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확장이다. 이 연준이 금리를 완화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는 것도 있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은 꺾이는 게 아닌가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거의 뭐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 주변에 뭐 최근에 뭐 라파엘 보스팅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매파이긴 하지만 뭐 금리를 그냥 한 번만 해도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기존에 뭐 세 번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은 세 번 내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호재가 되고요. 바뀌지 않은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ISM 비제조업 PMI, 지난번에는 제조업이 사실은 좀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미국이 뭐 진짜 나빠서 나쁜 게 아니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good is bad, 좋은 게 나쁜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제조업 뭐 서비스업이겠죠.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이제 이러면서 좀 시장의 우려가 이때는 bad is good, 이게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거야. 이제 이런 논리가 좀 통하는 거죠. 역시나 미국은 진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서 탈인 겁니다. 그래서 비제조 PMI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조금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 증시도 살짝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보면은 중국이 연휴 들어갈 때에 다른 시장을 오히려 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머니 무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어디서든지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쉬어져 버리면 이 자금이 돌고 도는 듯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이죠. 일본도 1%대 오늘 1.5% 강한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좀 중국이 쉬어주니까 역시 항상 중국이 문제입니다. 워낙 이제 덩치가 커져버렸어요. 덩치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이 쉴 때는 지금 뭐 청명정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그 다음에 홍콩 항생, 그 다음에 대만도 다 청명절 연휴 내일까지 쉽니다. 오히려 이게 또 수급적인 면에서 괜찮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면도 조금만 짚어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 우리나라도, 반등입니다. 오늘 뭐 2% 코스피 이상 올라갔다가 삼성전자가 좀 세게 좀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역시 85,000원 선에서 좀 오락가락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4% 지금 반등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1선은 지금 코스피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중국이 쉬어주니까 수급이 좀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코스닥도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또는 바이오 때문에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입니다. 좀 뭐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등해주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2차 전지도 이것도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미리 뭐 테슬라가 뭐 계속 좋지 못하고 뭐 이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미리 선제적으로도 조금은 조정 미리 많이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방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면 돌아섰어요. 그죠? 역시 파월 의장이 기존의 어떤 자세, 스탠스를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준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선물도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물도 매수.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도 매수. 네, 오늘 뭐 연준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뭐 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네, 그 외인들은 계속 매수입니다.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 부분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선물에서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지수 꺾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인버스는 곧버스는 특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바로 하루 만에 돌아섰어요. 역시 파월 의장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네, 돌무처의 수준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WTI 이제 유가죠.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뭐 확실한 모습을 좀 고민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 이스라엘의 뒤에는 어제는 제가 뭐 마켓 인사이트를 좀 하나 이제 간만에 또 올려드렸었는데,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렇게 좀 세게 나오는 데는 이유는 있죠. 미국이 배후에 뒤에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도,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제기를 꽉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워낙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도 온건주의자하고 극우주의자들이 있겠죠. 극우가 아무래도 이제 하마스 테러를 빌미로 해서 강한 힘을 받고 있고 네타냐후도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아직은 이란이 잠잠한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올라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산유국은 좋겠죠. 러시아도 뭐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일본은 좋아하겠죠. 네, 뭐 그게 또 시장이 돌아가는 또 그 이치입니다. 원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을 게 없지만 유가가 상승해서 우리는 좋을 게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 오늘도 어쨌든 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PMI가 50 이상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 쿠퍼,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굉장히 구리 수요가 많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 뭐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산유국도 아니고 이런 뭐 이런 광물에 있어서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뭐 이런 종목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풍산, 풍산은 예전부터 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급등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최근에는 또 급등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워낙 우량주라고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포탄, 그리고 총알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산.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52주 신고가. 완전히 신고가는 아니고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겹포제예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뭐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계속 이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잦아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계속 올라요. 그죠? 매출이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PBR도 보면은 저 PBR주예요. 밸류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배당도 아마 배당 성향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PER도 역시 낮고 지금 올랐습니다만 그래서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뭐 풍산은 사실 뭐 테마 종목은 아니죠. 워낙 우량 종목이다. 예전부터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매동을 보면 역시나 외인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잦아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풍산의 매동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달러화가 좀
리스크가 좀 있죠. 날라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또 최근에 비트코인도 꺾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 금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이 선물을 쫓아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금 관련된 선물을 쫓아갈 수도 있고 뭐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엘컴텍. 사실은 이제 1,500원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00원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엘컴텍 같은 경우는 몽고에다가 금 광산에 대한 어떤 채굴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금 관련주로 엮여있는 테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500원, 최근에 1,500원, 1,500원, 1,500원에서 계속 걸립니다. 오늘도 1,500원. 네, 요것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금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는 역시나 이제 이전에 좀 더 돌파한 적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는 1,500원에서 좀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5일선을 따라서 이제 어제가 좀 눌림목이 있었어요. 눌림목이 없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눌림목이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1,500원 걸렸는데 이걸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뭐 테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뭐 언제 터질지는 솔직히 모르죠. 그거는 좀 체크하면 좋을 듯하다. 어쨌든 간에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